증명 방법에는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직접 증명법은 직접 증명을 하겠다는 뜻이고, 간접 증명법은 간접적으로 증명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직접 증명법은 대우법 이런 거에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간접 증명법은 기류법 이게 대표적일 것이다. 뭐 그 다음에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적 기납법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건데, 대우법은 대우를 이용하는 거, 기류법은 부정을 이용하는 거, 수학적 기납법은 어떤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논리를 이용해서 약간 프로그래밍을 한다. 문장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이었다면 앞으로도 쭉 참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장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절로 식이 참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방법, 그런 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우법은 대충 이런 거죠.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n제곱이 짝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n제곱을 이렇게 식을 쓰면 n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불편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우를 이용한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일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우로 식을 만들면 n이 짝수가 아니면이니까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해주면 얘도 저절로 참이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n이 홀수면이라고 했으니까 n을 2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일 테니까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짝수 2에다가 뭘 곱했으니까 짝수인데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홀수. 이게 맞는 말이네? 그럼 이 말에 대우도 참일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류법. 자, 기류법에서는 이제 자주 쓰이는 게 이거죠.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거를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는 부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을 하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한 다음에 식을 쭉 이어나가다가 모순이 생기면 이거 식이 잘못됐네? 어디서 잘못됐지? 내가 생각하는 것에부터 잘못됐구나.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꽤 참이구나. 이렇게. 내가 반대로 생각했으니까 오류가 생긴 거구나. 그 원래는 참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판단을 하면은 루트 2를 P분의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PQ는 이렇게 할까? 0이 아니고 서로서 이렇게 된다. 뭐 Q가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양변에 P를 곱해서 루트 2P는 Q 이렇게 양변을 제곱 2P의 제곱은 Q의 제곱. 자, 이 식을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P를 곱한다거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제곱한다거나 이런 거는 식의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Q의 제곱이 짝수라는 거죠.
Q의 제곱이 짝수가 되려면 Q가 짝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 Q 대신에 2A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Q 대신에 2A를 대입하면 2P의 제곱은 4A의 제곱. 양변을 2로 나누면 2A의 제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짝수라고 해서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그냥 대입을 했었던 거고 양변을 2로 나누는 이런 행동들은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항상 참이다라는 걸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까지 하고 나니까 짝수네. 그래서 P의 제곱이 짝수니까 P가 짝수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순이 생겼다. 나는 분명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이쁘게 잘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 뿐인데 갑자기 모순이 생겼죠. 왜냐하면 어디 갔어? P와 Q는 서로소여야 된다 그랬는데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모순이 생긴 이유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을 잘못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면 원래 문장이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대우랑 귀류법 둘 다 뭐 중요하기는 한데 대우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 풀 때 이런 느낌으로 풀 수는 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 아니면 x는 뭐 a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 구조가 이쁜 문장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대우를 사용한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대우를 씁니다. 요렇게. 그렇게 해서 나는 참이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얘를 집합으로 만들면은 x-3,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라서 x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q라는 집합 안에 3 또는 마이너스 2가 있고 p라는 집합 안에 a가 있을 건데 난 이 식이 참이 되고 싶다면 a는 3 또는 2가 마이너스 2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으로 3 또는 마이너스 2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a를 찾을 때 문장 구조가 이쁘지 않으면 대우를 만들어서 문장 구조를 좀 이쁘게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대우를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 문제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게 많은데 빈칸 채우기 문제는 앞에서부터 문장 구조를 이해해 나가면서 밑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사이사이에 빈칸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 빈칸 채우기 문제는 이해가 되면 땡큐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으로 빈칸을 뚫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차라리 옳다.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그냥 중간중간에 상황을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 볼까요? 322번 한번 해볼래요? 322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수업을 멈추고 네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아주 재밌으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아주 재밌으면 내가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왜?
자신 없어? 야, 그러면 안 돼. 자신 없어. 응? 친구들을 위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해줄만 하잖아. 자, 봅시다. A와 B가 홀수면 A, B가 홀수이다. 대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지가 다 했어요. 그죠? 지가 다 했고, 얘는 0 또는 자연수니까 얘가 짝수라서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홀수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325번 해볼래요? 자, 요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 플러스 2가 3의 배수라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해서 3의 배수라는 말을 설명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지금 여기에서 n을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k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듈러라고 하는데, 모듈러는 배수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분리하는 곳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5의 배수, 숫자를 5의 배수인 애들을 쭉 이야기한다 그러면 5k, 5k 플러스 1, 5k 플러스 2, 5k 플러스 3, 5k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1인 애들, 2, 3, 4인 애들로 이렇게 분리를 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보고 나머지가 같은 애들,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n이 3의 배수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n이라는 이 숫자를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어떤 숫자를 분리를 할 때 나머지가 같은 애들로 분리를 한다면 적절하게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 분리하는 이 작업이 보통 경우수 문제에서 많이 써요. 알겠죠? 그리고 집합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접근을 하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좀 편하죠. 자, 그래서 뭐 나도 그냥 뭐 끝나버렸지.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방금 전에 326번을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26번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로 소여야 하는데 짝수여서 짝수다. 그런데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에 오류가 생겼다. 모순이 생겼다. 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을 뚫어놨던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에 빈칸을 뚫어놓은 거일 뿐입니다. 괜찮죠? 충분히 이해할만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볼까요? 330번. 자, 봅시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면
A,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다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A,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아니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썼지만 보통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느낌으로 써도 괜찮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는 같은 개념이니까 나머지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제곱해 보았다. A의 제곱은 9L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L 플러스 1 뭐 이런 느낌일 거고, 그 다음에 B의 제곱도 9M 제곱 6M 플러스 1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3으로 묶었을 때 여기 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냐? 네모는 그냥 뭐 안 들어가 있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여기 3으로 묶었을 때 3L 제곱 3M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L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M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라는 거고, 가산이에는 2가 들어가 있다 이거. 자, 그래서 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였다. 그래서 나는 C를 뭐 3K라고 해보자. C를 3K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C를 3K 플러스 2라고 해보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C의 제곱은 9K의 제곱, 여기는 C의 제곱이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C의 제곱은 플러스 4니까 이렇게. 그래서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느낌이 되고, 얘는 3의 배수가 됩니다. 절대로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는 없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3의 배수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것 때문에 이걸 만족할 수가 없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원래 거가 맞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기록법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 자리에는 1 들어가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상황 이해되나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그러면 시간 조금 있으니까 먼저 여기 증명하는 거 빈칸 싹 채우고 넘어갑시다. 시작. 재혁이는 남자다. 자, 이 명제를 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충분 조건. 이걸 이제 글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혁이는 남자이기에 충분하다. 필요 조건. 남자가 재혁이가 되려면 재혁이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충분 조건은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필요 조건은 반대로 읽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가정의 결론이 있는데 결론의 집합과 가정의 집합, 이 문장 구조는 원래 문장 구조와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만족하는 이 상황을 그냥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괜찮죠? 충분 조건은 그냥 참인 명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참인 명제를 그냥 글로 써준 것 뿐이야. 됐죠?
자, 필요 조건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요렇게 되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참인 명제가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죠? 여기 참인 명제가 필요 조건이고 우리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집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가정은 가정대로 집합으로 만들고 결론은 결론대로 집합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거짓이 되는 방법은 P면 Q이다 있을 때 이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만족하면 참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때 참인 명제에서 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역을 만들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역을 만들면은 Q이면 P다로 바뀌는 거라서 이걸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 충분 조건도 만족하고 필요 조건도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결국 그냥 집합의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앞에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명제가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이 같다면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으로 만든 다음에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을 따졌을 때 가정이 더 크냐 역이 참인 집합이란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역으로 만들었을 때 거짓이면은 그냥 충분. 그 다음에 거짓인데 이 상황 중에 특이한 케이스로 요게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더 큰 거. 우리는 이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 다음 중 어떤 조건입니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거짓일 경우에 80% 이상의 확률로 이걸 물어본 거일 텐데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명제를 갖다 놓고 다음 중 무슨 조건인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아무것도 아닌 애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필요인가? 충분인가? 필요 충분인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괜찮죠?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 조건은 일단 거짓인 명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참인 명제에서 역도 참이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인데 역이 참이라는 걸 확인할 때는 역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그냥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니네가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 역으로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자, 331. 자, 우리는 집합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P라는 집합. P라는 집합은 절대값 X가 1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Q라는 집합도 마이너스 1이랑 1이 들어있는 집합이고 R이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집합의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필요 충분. R이면 P, R이 더 크죠? 가정이 더 크니까 필요
Q이면 R. 마찬가지로 결론이 더 크니까 충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그냥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335번 해보세요. 지영아? 몇 번이야? 몇 번 같아? 정답은? 2번. 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냥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가정과 결론을 따졌을 때 요걸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충분 조건은 이걸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걸 만족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집합의 크기가 같으면 항상 어떤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기 때문에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같으면 이걸 만족한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수능 칠 때 다음 중 충분 조건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골라놓고 나 이거 충분 조건 만족하는 걸 알고 골랐다. 이걸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충분 조건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도록 문장 구조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Z가 0이거나 X랑 Y랑 같거나. 얘는 X랑 Y랑 같은 이 상황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맞을 때 Z가 0이거나 X랑 Y랑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집합 안에 상수 또는 문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상도 들어가고 식도 들어가고 함수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집합 안에 이런 조건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이고, Q라는 집합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정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례를 들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유가, 반례를 들면은 거짓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임을 설명을 하면서 거짓이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결론이 가정을 포함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더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 얘 유리수인 거고, 얘는 XY가 유리수여도 되는데 뭐 XY가 무리수여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집합으로 따지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뭐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더 큰 집합이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똑같죠? x랑 y랑 같거나 x랑 마이너스 y랑 같거나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결론이 가정보다는 더 작다. 가정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필요 조건. 얘 같은 경우도 1, 2, 3, 4, 6, 12. 1, 2, 3, 6. 가정이 더 크니까 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 괜찮죠? 자, 그러면 D로 가서 339번 해보죠. 자, 여기 절대값이 많으니까 절대값부터 합시다. 오늘 할 내용은 아닌데 내일 할 건데. 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자, 절대값이 있는 애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양수일 거예요. 그죠? 얘도 양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이 같냐 아니면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뺄셈으로 보통 합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같다면 뺐을 때 0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빼면은 뭐 어떤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계산이 될 만한 다른 방법 없나? 라고. 자, 양수와 양수가 같다면
당연히 제곱을 해도 같지 않을까 하고. 괜찮습니까? 같으면 당연히 제곱을 해도 같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쓰면 이제 계산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절대값 a라는 건 루트 a의 제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 루트 a의 제곱은 a로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a로 나오기도 하죠. a는 이렇게, 여기서 a는 이렇게. 그런데 루트 a의 제곱은 조금 달랐습니다. 얘는 그냥 a로 나오죠.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밖에 있는 제곱은 안에 있는 루트를 없애버려요. 괜찮죠? 우리가 이거 복소수 할 때도 배우고 무리수 할 때도 배웠습니다. 밖에 있는 제곱은 안에 있는 루트를 없애요. 안에 있는 제곱은 밖에 있는 루트를 없애기는 하는데 절대값이 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곱을 할 때 절대값 a의 제곱이라는 모양이 나올 건데 얘가 루트 a의 제곱의 제곱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이랑 같은 거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사라져버려요. 절대값이 사라지면 계산하기가 편리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하자.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값이 밖에 있는 제곱 때문에 사라진다.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식과 같다 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크기 비교.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면 2 절대값 AB 플러스 2AB가 나는 0이 되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나는 뺐을 때 0이 되고 싶으면 이 계산 결과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A,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이거랑 계산하면 무조건 0 되겠죠. 이해되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B가 양수면 플러스로 그대로 나올 거니까 4AB가 돼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Q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P로 충분이다 라는 거. 집합이 같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식 한번 써볼래요? 방금 내가 한 대로 제곱해서 빼는 걸로 식 한번 써보세요.
지영아? 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괜찮아? 자, 봅시다. 여기. 이렇게. 제곱을 해서 뺐을 때 0 나와야 돼요. 둘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사라졌다. 마이너스 4 AB가 0이 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AB가 0이 된다는 건 AB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필요 충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들을 니네가 막 선택해가지고 대입해서 찾는 게 뭐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 선택을 했을 때 뭐 그냥 필요 충분인데 충분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조건인데 충분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는 걸로는 좀 아쉽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Q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둘 다 0이어야 되죠. 얘는 A 또는 B. 그러니까 이 상황은 A랑 B가 다 0이어도 되는데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되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어도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얘를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론으로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가정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얘는 가정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 얘는 필충이었고 얘도 필충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식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랑 같으면 돼요. 굳이 0일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얘는 A랑 B랑 C가 다 0이어야 한다. 그래서 얘는 111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000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더 큰 집합이라서 얘도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인 것은 충분 조건 찾으라고 했을 때 답은 1번인데 그럼 왜 1번이냐? 자, Q에서 A가 1보다 크거나 B가 1보다 큰 애들 됐죠? 거나니까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것 중에 이거는 저거를 만족해요. 그죠? P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이니까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또는이니까 한쪽만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자, 얘네는 저거를 만족하기는 하는데 얘네들을 보자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5랑 뭐 0 이런 걸 선택하면 가장 만족해요. 그죠? 근데 2랑 마이너스 5를 선택하면 가정을 만족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만족하는 많은 모양들은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가정을 만족하는 애도 있고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애도 있고 결론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애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으로 나뉘었을 때 결론이 더 큰 집합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39번 같은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형 20번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여기 345번 지영아 힘내. 조금만 있으면 돼. 거의 다 했어. 오늘은 절대 부등식은 안 할 거니까 조금만 버텨. 그리고 재혁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 거야.
오늘은 아니야? 그럼 내일은 해줄 수 있어? 그건 아니고? 자, 이거는 가정을 만족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문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A, B가 유리수냐 라고 문제가 나온 거냐, 아니면 A, B가 실수냐 라고 해서 나온 거냐 이 차이인데, 만약에 여기가 유리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만족하는 A와 B는 0,0밖에 없어요.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얘랑 얘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유리수였다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와 B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B가 1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0,0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도 괜찮다. 훨씬 더 많은 집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정이 더 커서 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A-B의 제곱, 얘는 이렇게 식을 써야 돼요. 이것도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외워두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면 얘가 A-2분의 B의 제곱 4분의 3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서 0이 대 0이 되어야 한다. 완전 제곱식이 더해져서 0 되려면은 0,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B도 0, A도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0, 0도 괜찮지만 A랑 B랑 같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더 큰 집합이다. 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죠? 요 정도 가능하면 여기는 어느 정도 괜찮다.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 그림 문제 있을 텐데. 여기 있네. 354, 357 이 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좀만 힘내세요. 좀만 더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다. 윤주야,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네? 어제 몇 시에 됐었어? 1시 넘어서? 8시에 일어났으면 아침밥 먹고 왔겠다? 뭐 먹었어? 빵? 그렇구만. 자, 봅시다. 일단 354. 자, 공집합이 나오려면 합집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R 차집합 P가 공집합이 되려면 P가 R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가 P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집합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R, P, Q 이런 느낌. 1, 2, 3, 4 이렇게 영역별로 구별을 했을 때 P는 3번, 4번은 R이기 위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가정이 더 크죠. 그래서 P를 줬거든요. not R은 1, 2, 3은 Q이기 위한 2, 3, 4이기 위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괜찮습니까? 서로 포함관계를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not R은 1, 2, 3번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Q는 2, 3, 4번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얘는 아무 조건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 P 3번, 4번은 not R 1, 2, 3이기 위한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죠. 서로 포함관계를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P는 3번, 4번은 Q이기 위한 2, 3, 4를 만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니다. 충분 조건이죠. 왜냐하면 Q가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다음 R은 Q이기 위한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문제가 357번이었죠. 똑같은 패턴.
자, 봅시다. 자,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5번. 딴 데는 없지.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어 놓았다. 자, 그런 다음에 P는 2번, 3번은 not Q 1, 2, 3, 4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not P 1, 4, 5 Q 5 충분 조건이 아니라 가정이 더 크니까 필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 R 1, 2 not Q 1, 2, 3, 4 필요가 아니라 충분히 되는 거고요. P 2, 3 not R 1, 2 충분 조건 아니죠. 뭐야 되는 게 왜 하나밖에 없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뭐라고? 디귿이 잘못했냐? 자 다시 나가 1, 2, 3, 4, 5 not R 1, 2 not R은 1, 2 not Q 1, 2, 3, 4 이건 충분 조건이잖아요. 디귿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음 방정식에서의 적용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부등식 이건 좀 잘해야 되지. 자, 그래서 369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 예린아? 이거 P 집합 어떻게 돼요? 그래서 P의 범위는 부터 2예요? 4요. 4까지. 이게 P. 자, Q의 범위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P가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랑 같다 하더라도 Q가 P에 대해서 포함을 못 시키는 원소는 없겠구나. 다 포함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같아도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4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같아도 포함을 시키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부등식 문제 한 개만 더 하고 377 이게 끝인가? 뒤에 한 번 더 있네.
다 왔다. 한 번만 더 하면 끝이다. 자, 봅시다. 여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Q가 더 커. Q가 P를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면 색칠을 안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P의 원소 중에 포함을 못 시키는 건 없겠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A의 범위를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R이 P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B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B가 2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B가 2랑 똑같으면은 R에는 2가 있는데 P에는 2가 없어서 B가 2랑 같으면은 P가 R을 포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P가 R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2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같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여기.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뭐 크게 뭐 어려울 만한 건 없는데, 문장 추론하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이걸 참이라고 하자 문장을 만들어보고 오류가 생기면 다음 거, 이걸 참이라고 하자 문장을 막 만들다가 오류가 생기면 다음 거,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80번처럼 뭐 3단 논법에 관한 것들은 참인 명제만 사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0번 설명하고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3단 논법은 이런 겁니다.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뭐 Q이면 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다 를 이야기하는 게 3단 논법입니다. 근데 3단 논법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3단 논법은 참인 명제만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요 조건은 거짓인 명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모양을 바꿉니다. 참이 되게. 알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은 가정이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R이면 S이다. 이건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Q면 S이다. 이것도 필요 조건이니까 S이면 Q이다.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리고 요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푼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면은 내가 모양을 바꿔서 참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풀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PQ는 모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R은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이 S 안에도 들어있고 S는 Q 안에도. 그럼 P이면 R이다. 이거 참. R이면 S이다. 참. S이면 Q이다. 참. Q이면 R이다. 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는 참인 명제들끼리만 이렇게 이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3단원법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살표 방향으로는 참이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참이 된다는 거죠. P면 R이고, R이면 S고, S면 Q이니까, P면 Q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Q면 S이다. 이것도 참이죠. Q면 R이고, R은 S니까 Q는 S이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으로는 참이 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봅시다.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원래 명제도 참이고 영어로도 참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화살표 방향으로는 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참이라며. 그러니까 S 안에 P가 들어있는 건 맞잖아요. 괜찮습니까? P는 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훨씬 더 보기 좋죠. 화살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면 훨씬 좋다. 그래서 S는 P이기 위한 P가 더 작은 집합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P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괜찮죠? 이렇게 참이 되는 애들끼리 화살표를 이어준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도 된다는 거. 괜찮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 다 숙제죠? 너무 추워요. 추워? 자, 일단 70쪽까지 지금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 좀 쉬었다 할까? 자, 쉬는 시간.